안녕하십니까, PD입니다. 오늘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우리 남자의 주식도 있죠. 바로 테슬라에 대해서 언급해 볼까 합니다. 제가 지난번 방송 때 테슬라와 폭스바겐을 비교하면서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 당시에 주가가 최고 435불까지 올랐었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는 또 거기에서 더 올라서 650불까지 갔습니다. 430불에 650불을 갔으니까 또 50%가 더 오른 거죠. 그때도 주가가 최저 176불에서 거의 2.5배가 올라서 이까지 간 건데 여기서 추가해서 또 50%가 더 오른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가총액이 130조 원에 이르렀습니다. 테슬라가 상장한 이래 주가 상승률로는 현재 세 번째인데 주가가 10월 달에 31%가 오르고 그리고 12월 달에 또 27%가 오르고 1월에 53%가 오르면서 거의 4개월 동안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정말 장난이 아닌 게 올라와 있는데 지금 전세계 완성차 업체 중에서 토요타 다음으로 가는 시가총액을 자랑하게 됐습니다. 폭스바겐도 제쳤습니다. 정말 어마무시한 기업이 된 거죠. 현대차가 최근에 주가가 살짝 올랐었어요. 4분기 실적이 잘 나오면서 주가가 살짝 올랐다가 지금 다시 횡보하고 있는데 현대차와 테슬라를 비교해보면 19년 실적 기준으로 매출액이 4배가 차이 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테슬라가 연간으로는 적자입니다. 그리고 판매량은 테슬라가 현대차의 10분의 1도 안 되는데 전부 다 현대차가 이겼지만 정작 중요한 시가총액에서 현대차가 테슬라한테 지게 됩니다. 현대차 같은 회사가 4개가 있어도 테슬라를 못 사는 거죠.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테슬라의 주가가 하고 있는데 테슬라의 실적을 간단히 살펴보면 사실 그렇게 대단한 실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작년 3, 4분기와 비교해서 매출액은 뭐 그다지 변한 게 없고 영업이익은 오히려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익률 역시 더 안 좋아졌고요. 전기차 부분만 따로 떼내서 보더라도 매출액은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총이익률 역시 별로 좋지 않습니다. 3% 그리고 1.5%가 빠졌는데 판매량을 보시면 모델 S, X와 같은 고급 모델의 판매 대수가 35% 줄어들었지만 전체 판매 대수를 올린 모델 3의 판매량이 2배나 늘어나면서 매출액은 방어를 한 겁니다. 하지만 당연한 거지만 최근 현대차가 4분기 실적이 잘 나온 이유도 SUV와 고급 차량의 판매가 늘어난 덕분입니다. 이익률이 늘어난 게 바로 그 덕분인데 테슬라는 반대로 모델 S와 X의 판매량은 줄어들고 보급형 모델의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영업이익률이 훼손이 된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작년에 실적이 더 잘 나왔을 때 주가가 못 가던 게 왜 지금 와서 이렇게 미친듯이 오르느냐? 아니 영업이익이 그렇게 잘 나온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오르는 이유가 뭐냐를 보면 우리는 역시 꿈을 먹고 살죠. 주가는 꿈을 먹고 사는데 도대체 테슬라는 어떤 꿈이 있느냐? 어떤 꿈이 있니? Have a dream? You have a dream? 테슬라가 3월부터 모델 Y의 양산을 시작합니다. SUV 모델이고요. 기존의 모델 3가 생산 차질을 겪으면서 영업이익이 제대로 턴을 못했었는데 이번 모델 Y는 모델 3를 기반으로 만드는 모델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시행착오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SUV 모델 Y가 왜 중요하냐? 전세계 자동차 판매량 중에 SUV 모델의 전세계 판매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점유율 역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중국 시장만 보더라도 SUV 판매 비중이 기존의 10% 중반 정도였던 게 40%까지 올라왔고요. 그리고 현대 기아차 역시 이런 흐름을 알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 SUV 판매 비중을 계속해서 늘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올해 신차 10개 중에 90%를 SUV 또는 레저용 차량으로 낼 계획입니다. 10개 중에 9개 모델을 SUV 모델로 내놓겠다는 거죠. 작년에 SUV 비중이 60%였는데 올해는 한 개 빼고는 전부 다 SUV로 내놓는다는 거죠. 정말 획기적인 변화인 겁니다. 이만큼 SUV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그리고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SUV 판매 비중은 계속해서 늘고 있지만 세단 비중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도 세단 비중은 줄이고 그리고 SUV 비중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 추세인 겁니다. 작년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던 바로 기아차에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텔룰라이드라는 모델입니다. 와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저는 이게 진짜 기아차에서 나온 건가 싶었는데 정말 너무 예쁩니다. 이 차가 미국에서 출시가 됐는데 정말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미국에서 이
모델이 대박을 치면서 기존에 64,000대의 생산 목표를 잡았었는데 이를 34% 끌어올려서 86,000대를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대박을 친 거죠. 텔룰라이드라는 모델 하나가 미국에서 대박을 치면서 생산 목표를 34%나 끌어올린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네시스의 고급 SUV 모델인 GV80이 출시를 했습니다. 풀옵션으로 기준으로 1억 원 정도까지 하는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보름 만에 판매 목표치의 80%를 달성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부자가 많죠? 굉장합니다. 이렇게 SUV 모델이 중국에서도 잘 팔리고 그리고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도 계속해서 SUV 모델을 늘려가다 보니까 테슬라도 모델 Y라는 SUV 모델을 내놓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하이 공장에서 일반인 대상 모델 3 인도식이 열릴 때 앨런 머스크가 참여를 했었는데 모델 Y 생산에 대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저번에 모델 3 때 또 막 인도 늦춰지고 생산도 막 안 됐으니까 또 늦어지지 않을까 했었는데 예상을 깨고 3월 달부터 미국 공장에서 모델 Y를 생산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모델 Y는 기존의 모델 3보다 주행거리가 10마일 정도 더 늘어나서 506km를 달릴 수 있는 모델입니다. 첫 보급형 SUV 모델이고요. 기존에 모델 X가 있었지만 모델 X는 1억 원을 넘는 가격 때문에 사실 대중적인 모델이라고는 할 수 없죠. 이렇게 모델 Y가 추가되면서 기존의 테슬라가 18년에 15만 대 그리고 19년에 30만 대 모델 Y와 그리고 상하이 공장이 추가되면서 올해 55만 대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상하이 공장에서 모델 Y가 생산이 되고 그리고 프리몬트 공장에서 모델 Y 생산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80만 대의 생산 능력을 갖출 계획입니다. 2018년 대비해서는 물론이고 2019년 대비해서도 거의 3배에 가까운 생산 능력이 애드가 되는 거죠. 정말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계속해서 기대감이 증폭이 되는 겁니다. 이번 상하이 공장은 테슬라의 두 번째 공장이자 첫 해외 공장인데 작년 1월 7일에 착공에 들어가서 공장 건설에서 자동차 인도까지 357일밖에 안 걸렸습니다. 1년이 안 걸린 거죠.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모델 3의 가격을 20%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하죠. 미국 대비 중국의 인건비가 저렴하다 보니까 다른 여러 가지 고정비도 절감이 되기 때문에 테슬라의 모델 3 가격을 20%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모델 3가 기존에 5,500만 원에서 20% 인하까지는 아직 못하고 31,000 위안을 낮춰서 5천만 원에 판매하기로 한 겁니다. 이번에 가격 인하로 모델 3의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크게 높아졌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추가로 가격을 인하할 여지가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하이 공장이 미국 공장 대비 65% 수준의 제작 비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추가적으로 15% 정도의 가격 인하 여지가 남아 있다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15%를 또 인하하면 3천만 원 중후반대면 모델 3를 구입할 수 있다는 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다 또 더해서 현재는 30% 정도 중국산 부품을 쓰고 있는데 향후 100% 수준까지 늘어난다면 값싼 중국산 부품 사용으로 인해서 생산 비용이 추가적으로 또 내려가면 엄청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와, 그러면 모델 3를 거의 3,500만 원, 진짜 앨런 머스크가 약속했던 3,500만 원 정도에도 모델 3를 구입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러한 중국 상해 공장에서 저렴하게 생산을 해서 이제 모델 3와 Y가 중국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시장에서 잘 팔리게 된다면 내년에 약 25만 대의 차량을 판매하고 연간 매출액이 12조 원이 애드가 되고 그리고 영업이익이 5% 정도 나온다고 봤을 때 그러면 6천억 수준의 영업이익이 더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에서만 연간으로 1.6조 원 수준의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거기에다 중국 상해 공장에서 6천억 수준의 영업이익이 더해지면 영업이익이 연간으로 2.2조 원이 나와서 이제 더 이상 테슬라가 돈만 먹는 하마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돈을 엄청나게 버는 회사로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계속해서 주가 상승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모델 3Y의 순조로운 판매, 중국 상해 공장에서 생산될 모델 3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보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다른 게 있다고 봅니다. 뭐냐? 바로
테슬라의 고질병이었죠. 테슬라가 19년까지도 사실 적자였죠. 계속 적자인데 테슬라가 15년 동안 흑자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와, 이 사기꾼 새끼라면서, 사기꾼 새끼는 아니고 희대의 사기꾼으로 앨런 머스크가 몰려섰죠. 늘 맨날 올해 말이면 현금이 고갈돼서 테슬라는 아마 파산할 거야, 이러한 언론들의 보도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작년 연초까지만 해도 테슬라의 CDS, 크레디트 디폴트 스왑이라 해서 CDS가 미친 듯이 올랐었습니다.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가 목표 주가를 10달러로 제시하고, 그리고 시티 글로벌 마켓도 최악의 경우 테슬라가 36달러라는 충격적인 목표 주가를 제시했던 겁니다. 이러한 소문들이 계속 돌고 돌아서 테슬라의 주가 하락을 불러일으켰던 거죠. 그 당시에 CDS가 673까지 가면서 5년 내 디폴트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46%로 해석이 됐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공포감이 조성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앨런 머스크도 계속해서 너희 망한다, 너희 망한다, 테슬라 너희 망한다 이러니까 짜증났는지 우리 그래 진짜 망했다 하면서 트위터에다가 이런 사진을 올렸었죠. 우리 망했어 라면서, 뭔가 우리는 안 망할 거니까 너희 그냥 닥치고 있으라, 이런 식의 비꼬는 사진을 올렸던 거죠. 그런데 이번 실적에 드디어 진짜 테슬라가 망하지 않을 거라는 신호를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보여줬느냐를 보면 영업이익은 제가 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금 흐름도 사실 그닥 나아지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줄어들었는데,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더 좋아졌느냐를 보면 가용 현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18년 1분기만 해도 3조 원에서 18년 4분기에 1조 원 늘어나는데 그쳤지만 19년 1분기에는 2.4조 원이었던 게 연말에 가서는 7조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가용현금이란 게 내가 쓸 돈 다 쓰고 진짜 쓸 수 있는 현금을 얘기하는 건데, 이 규모가 굉장히 크게 늘어나면서 더 이상 테슬라의 디폴트, 테슬라의 파산을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까지 올라온 겁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했던 거죠. 영업이익은 작년보다 줄어들었지만 가용현금이 늘어나면서 와, 드디어 테슬라는 이제 진짜 망하지 않겠다라는 확신을 투자자들에게 더 심어주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테슬라가 상해 공장뿐만이 아니라 독일에서도 공장을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1년 가동을 목표로 했고 부동산은 취득한 상태입니다. 물론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서 환경단체가 환경 파괴 가능성을 우려한 나머지 테슬라 반대 시위를 하고 있지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어쨌든 기가팩토리 4를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이렇게 전기차를 잘 생산하고 놀라운 실적을 보여준 데 반해서 지금 아우디, 볼보, 다임러, 포르쉐 등 완성차 고객사가 제때 배터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우디, 제규어, 다임러 등이 LG화학에 주문한 배터리의 70% 정도만 공급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전기차 생산에 굉장한 차질을 빚고 있는 거죠. 포르쉐도 타이칸 배터리 6,000대 분 중에 절반인 3,000대밖에 받지를 못해서 지금 불만이 상당한 겁니다. 테슬라는 상하이 공장까지 가동을 시키면서 정말 잘 나가고 있는데 경쟁자들은 배터리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미국 시장 점유율만 보더라도 테슬라는 아주 독보적입니다. 시장 점유율이 80%고요. 그 다음 업체가 볼트 EV인데 볼트 EV는 분기로 테슬라 생산량의 절반도 생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5,000대 수준도 안 되고 있고요. 지금 계속해서 배터리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전혀 테슬라의 경쟁 상대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하이 공장도 돌아갈 준비를 마쳤고 이제 디폴트에 대한 걱정도 많이 덜어냈고 그리고 독일 공장까지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경쟁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테슬라의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조건이 테슬라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작년 11월에 사이버 트럭이라는 픽업 트럭 모델을 내놨어요. 그리고 로드스터가 올해 나온다고 했는데 올해 나올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테슬라의 전기차 모델이었던 로드스터를 페이스 리프트를 통해서 올해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전기 트럭 모델도 내놓을 계획입니다. 이렇게 라인업이 갖춰지고 있는데 제가 이 세 가지 모델을 한꺼번에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 모델 3의 생산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판매 또한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델 Y를 통해서 지금 자동차 시장에서 굉장히
볼륨이 커지고 있는 SUV 시장에 대해서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모델 Y를 통해서 말이죠. 하지만 자동차는 규모의 경제입니다. 규모의 경제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라인업을 갖춰야 됩니다. 모델 3와 Y를 통해서 보급형 모델을 내놓으면서 볼륨을 커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모델 3Y도 물론 생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긴 해야 되겠지만 그 이후에 대비할 모델이 없다는 겁니다. 사이버 트럭은 미국에서 픽업 트럭이 인기 있을 뿐이지 나머지 국가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로드스터는 워낙 고가 모델이죠. 2억 원이 넘는 모델이기 때문에 사실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 트럭 역시 수요가 제한돼 있죠. 그러면 모델 3 그리고 Y 이후로 테슬라의 판매량을 늘릴 수 있는 모델을 내놔야 되는데 과연 또 어떤 모델을 내놓을 수 있을지, 그리고 다른 완성차 업체들이 보급형 모델을 내놓으면서 시장을 야금야금 먹어갈 때 모델 3와 Y가 계속해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판매량을 유지시킬 수 있을지 앞으로 테슬라의 행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